대학부 멤버는 무장투쟁과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호소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성을 상실한 혁명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약속할 수 없다. 우리의 투쟁은 어디까지나 대화를 근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존엄을 지키면서 사회를 담당하는 인간 자신의 생명을 바꿔 나가는 투쟁이다. 이 인간혁명을 기축으로 사회를 바꿔가야 한다. 또 계급투쟁이나 사회체제 변혁으로는 인간의 불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학회 운동이야말로 가장 평화적이고 근원적인 혁명이다. 또 과격한 좌익파 학생에게 이렇게 단언하는 멤버도 있었다. 자네가 말하는 계급투쟁이 옳은지 학회의 운동이 옳은지는 언젠가 반드시 규명되겠지. 서로의 인생을 걸고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지 않겠는가. 신해치는 일어섰다. 그리고 오른손을 쥐고 구호를 외쳤다. 우리는 민중을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21세기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단호히 승리한다. 계속해서 신해치는 외쳤다. 나는 그대들의 성장을 기대한다. 신해치의 기대와 염원을 담은 구호가 되었다. 그런 다음 신해치는 간결하게 말했다. 불법이라는 인간주의 철학을 수지한 대학부 멤버의 전진이야말로 호미스러운 일본을 그리고 세계를 구제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힘이라고 나는 굳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나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나의 보배입니다. 그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 바로 내 인생 최고 최대의 기쁨입니다. 자, 민중을 위해 투쟁합시다. 위풍당당하게, 용기 있게, 정의로운 전진을 개시합시다. 다시 시위 대열을 짜고 활기차게 퇴장하는 참가자들을 신해치는 언덕 위에서 전송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이 열렬히 손을 흔들면서 외쳤다. 신해치도 크게 손을 흔들어 응답했다. 저녁놀이 지는 가운데 손을 계속해서 흔드는 야마모토 신해치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거리는 한 청년이 있었다. 2달 전에 입회한 대학교 2학년인 모리 다카시다. 모리는 대학 교수의 인간성에 낙담하고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학생운동에 빠져든 경험이 있었다. 모리는 홋카이도 하코다테 출신이다. 아버지는 일본 국유철도의 중간 관리직이었지만 4명의 자녀가 있는 집안 생활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다. 모리는 집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신문 보급소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아 대학교에 진학했다. 그렇지만 보급소에서 지내는 생활은 모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힘들었다. 아침에는 새벽 3시 반까지는 일어나 조간을 배달하고 나서 수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오후 2시 반 무렵에는 석간을 배달하기 위해 학교에서 출발해야 했다. 그런 다음에는 수금하거나 신문 부수 늘리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다. 또 대학교의 모습에도 실망했다. 대학 강의는 아무런 매력이 없었고 일에 지친 탓에 수업 내용도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에 잘 나오지 못하는 고학생에게 차가운 말을 내뱉는 교수도 있었다. 모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캠퍼스에서 고독하기만 했다. 모리는 한 달쯤 지났을 땐 거의 수업에 나가지 않았다. 땀투성이가 되어 신문을 돌리고 부스를 늘리고자 머리를 조아리며 돌아다니느라 심신이 몹시 피로해진 채 보급소와 대학을 왕복하기만 하는 생활이었다. 나는 도시 한 구석에서 달아 없어지는 하층 노동자야 라고 생각했다. 대학교에는 그런 모리와는 대조적으로 부모 덕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스포츠카를 타고 돌아다니며 놀고 지내는 그런 부잣집 자녀도 있었다. 모리는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무척 비참하게 여겨졌다. 그 무렵 친구에게서 공산주의 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부 부르주아 계급이 수많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지배하며 착취하고 압박한다. 그래서 자기를 나아가 사회를 해방시키는 계급투쟁이 필요하다. 사회의 불평등을 느끼던 모리는 착취와 계급투쟁이라는 말에 매료되었다. 모리는 이 친구가 소속된 파에 들어가 마르크스 사상을 열심히 배웠다.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과격한 파였다. 시위에도 참가했다. 돌이나 화염병도 던졌다. 다른 대학교에 투쟁을 응원하러 가는 경우도 있었다. 모리는 불타고 있었다. 나는 투쟁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에 일찍이 없던 충만감을 느꼈다. 이윽고 모리는 경찰에 낙인이 찍혀 형사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보급소에 있으면 이곳에도 폐를 끼치게 되고 자유롭게 투쟁에 참가할 수도 없다. 이곳에서 나가자. 대학 1학년 가을, 모리는 보급소를 나가 일단 고향으로 돌아갔다. 보급소를 그만두면 이미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했기 때문이다. 신문 보급소에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없어 그만두고 싶다. 라는 모리의 말을 믿고 아버지가 장학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도쿄에 돌아온 모리는 작은 자취방도 얻었다. 그곳은 같은 파 동료들의 집합 장소가 되었다. 모리는 혁명을 몽상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다. 시위 때는 의기양양하게 깃발을 들었다. 경찰 기동대와 맞서다 쓰러진 사람들에게 깔려 죽을 뻔하다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쳐 나온 적도 있었다. 그 무렵 고향에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연락이 왔다. 모리는 하코다테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친척과 분쟁이 있었는데다 부하 직원이 일으킨 불상사에 엄중한 관리 책임을 추궁당한 이후로 노이로제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다. 아버지는 다카시를 보자 괴로운 흉금을 털어놓으며 일을 그만두고 도쿄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했다. 다카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본주의 국가체제를 뒷받침하는 일본 국유철도의 중간 관리직이고 부르주아 계급을 추종하는 소시민이다. 그런 반혁명적인 아버지와 가족의 굴레에 묶이면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 일에 관여하기를 애써 피하고자 했다. 모리는 결별할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는 학생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동가로서 혁명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뭐? 아버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버지는 특공대 출신으로 전형적인 국수주의자였기에 공산주의를 몹시 싫어했다. 다카시를 도쿄에 보낼 때도 너는 말려들기 쉬운 성격인데 학생운동만은 절대로 하지 말거라 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아버지와 언쟁이 벌어졌다. 어차피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아들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얼굴에 낙담하는 기색이 돌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모양이다. 몇 번이고 일어나서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서성이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아버지는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했다.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후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내가 죽인 거야. 모리는 자신을 계속해서 가책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와서도 몹시 괴로워하면서 나날을 보냈다. 고뇌하는 아버지에게 손 한번 내밀려고 하지 않은 채 냉담하게 대한 것이 혁명의 길이라고 생각한 자신이 후회스러웠다. 또 자신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전위대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가족 사이를 부득이 단절하는 이런 운동으로 대중과의 진정한 연대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생겼다. 이대로 운동을 계속하면 어머니도 아버지 뒤를 따라갈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들었다. 모리는 아무것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아니 살아가는 기록조차 점차 잃어갔다. 그런 모리의 모습을 염려해 따뜻한 말을 건네고 격려해주는 부인이 있었다. 자취방 주인이다. 부인은 학회원이었다. 모리는 이 부인에게서 이전에도 몇 번인가 불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종교는 아편이라고 단정하고 있었기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부인은 또다시 신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좌절감으로 큰 타격을 받은 모리가 이번에는 귀를 기울였다. 때때로 정색하고 대들며 반론해도 부인은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받아주었다. 그러고는 망설이지 않고 신앙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괴로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에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모리에게 뼈저리게 전해졌다. 모리의 방으로 집주인인 부인뿐 아니라 장년부와 대학부 멤버도 찾아와 불법이 설하는 생명의 법리를 말했다. 색심불의, 의정불의, 절대적 행복 경애, 인간혁명. 그 하나하나에 인간을 통찰한 깊이가 있으며 신선한 울림이 있었다. 또 모두가 말하는 신앙 체험에는 각자의 고뇌에 정면으로 맞서 도전하고 극복한 감동이 있었다. 각자 내면적인 고뇌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주의에는 해결의 길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에는 그 해답이 있었다.
게다가 모리의 마음에 강하게 울려 퍼진 것은 불법 대화에서 들은 도다 제2대 회장의 말이었다. 중생을 사랑해야 하는 싸움이다. 그런데 청년 중에는 부모조차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가 많은데 어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무자비한 자신을 극복하고 부처의 자비로운 경지를 획득하는 인간 혁명의 싸움이다. 모리는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의 도덕성과 혁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융합된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모리는 학회원의 따뜻한 마음에 끌렸다. 학생운동의 세계에도 동지로서의 결합이나 연대는 있지만 운동론에서 사소한 의견 대립으로 서로 증오하고 결렬하여 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프롤레타리아 해방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요소가 운동의 기점인데도 운동하는 가운데 배려나 인간적인 온정을 느끼는 경우는 좀처럼 없었다. 모리는 마음속에서는 필사적으로 종교를 부정하면서도 차츰 학회에 끌렸다. 그렇지만 신심을 하면 같은 파의 동료를 배반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2달 남짓 고민한 끝에 6월 모리는 입회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신심을 시작하고 2주일쯤 지났을 무렵 같은 파의 동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최근에 왜 운동에 참가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며 자아 비판을 하라고 강요했다. 모리는 같은 파의 동료에게 아버지 자살로 시작된 마음의 갈등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 참가학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격려도 희망도 드리지 못했다. 프롤레타리아가 독재하는 사회를 실현해도 인간의 내적인 고뇌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 해방은 없지 않은가. 그러나 참가학회가 내세우는 불법 사상은 인간의 정신적인 고뇌나 숙명에서 해방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이 참가학회의 신앙에 인생을 걸어보고 싶다. 모리의 결심은 단단했다. 모두 말문이 막혔다. 결국 어쩔 도리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다. 입회한 모리는 필사적으로 근행창제에 힘썼다. 하루라도 더 일찍 신앙을 확신하고 싶었다. 신심을 시작하고 얼마쯤 지나자 아버지의 죽음을 맞은 이후로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무력감이 사라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어둠을 부수고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모리는 과감하게 홍교를 시작했다. 이전에 신문 보급소에서 만난 동료와 학우를 잇따라 절복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투사는 광선리포의 투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 학예 강습회에 기쁜 마음으로 참가했다. 모리는 운동장으로 향하는 도중에 오키나와 대학부 멤버들과 함께 대학 깃발을 들고 시위하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모리가 마음속에 그렸던 야마모토 회장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다. 큰 교단의 회장이므로 엄숙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존재임에 틀림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모리가 본 야마모토 시니치는 위험 따위는 벗어내던진 있는 그대로의 한 인간이었다. 땀투성이가 되어 열심히 오키나와 힘내라 라며 격려하는 시니치에게서 모리는 인간의 성실함을 보았다. 게다가 집회에서 여러분을 위해 나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나의 보배입니다. 그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 바로 내 인생 최고 최대의 기쁨입니다. 라는 시니치의 말을 들었을 때 모리는 온몸에 충격을 받은 느낌이었다. 모리 다카시는 생각했다. 이토록 학생을 신뢰하고 애정을 쏟으며 함께 행동하려는 지도자가 있었단 말인가. 대학교 총장, 교수, 정치가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니치에게는 당연한 일에 지나지 않았다. 청년을 육성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시니치의 신념이기 때문이었다. 집회장을 떠나는 학생들을 전송하는 시니치에게 모리도 감격의 눈물로 눈시울을 붉히면서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시니치라는 인간의 행동을 접하면서 모리는 신앙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학예 강습회에서 받은 감동을 가슴에 품고 도쿄로 돌아온 모리는 혼교에 한층 더 힘을 쏟았다. 불법에서 도출되는 인간주의 사상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모리는 입회하고 나서 석 달쯤 지날 무렵에는 어머니와 두 여동생을 포함해 16세대를 절복하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몸이 아주 쇠약해졌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도
시심을 시작하고 나서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다. 모리는 통감했다. 고뇌에 가득 차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한 인간의 가슴 속에 희망과 용기의 불을 밝히는 데서 인간 해방의 투쟁은 시작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얻어 변혁의 주체자로서 일어설 때 사회는 아주 달라진다. 어서 전진입니다. 세간에서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은 화염석과 도검의 섬광과 자신의 죽음이니라. 부처가 설하여 가로되 칠보로서 삼천 대천 세계에 꽉 차게 깔지라도 손에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불경에 공양하는 이만 못하니라. 신명보다도 더 아까운 것이 없으므로 이것을 보시로 하여 불법을 배우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 신명을 버리는 사람이 다른 보물을 불법에 아끼겠느뇨. 또한 재물을 불법에 아끼는 자가 또한 신명을 버리겠느뇨. 세간의 법에도 중은은 목숨을 버려 보답하는 것이니라. 남자는 수치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여인은 남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느니라. 세상의 얕은 일에는 신명을 버리면서도 대사인 불법 등에는 버리기가 어려운 고로 부처가 되는 사람도 없느니라. 화강신문입니다. 시간의 주도권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분방한 생활에서 나오지 않는다. 규칙적인 시간 관리, 조용한 루틴 속에 시간의 주도권이 숨어 있다. 심리학에서 사람은 불안할수록 방어기제로 더 강한 자신감을 내세운다고 말한다.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척 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와 자신감은 규칙적인 삶에서 나온다. 계획적으로 하루를 보내고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최찬원 씨의 노력의 함정입니다. 자신의 사유와 판단에 권위를 세우려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의심하고 검증해 보는 수밖에 없다. 권위의 양은 의심의 양에 비례한다. 이날은 아침 저녁 근행을 40분, 35분 했고 신인간혁명 어서전집 기관지 등을 연찬했습니다. 매일 신심 운동 공부 71일차로 지속해 오고 있고 1번어 새 단어 암기 24일차, 영어 10단어 암기 121차, 영어 듣기 한지문 정리 33일차, 영어 읽기 한지문 정리 24일차, 독서 한 구절 정리 41차, 경제 공부 한 아티클 정리 43일차, 전공 27일차로 지식재산학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신심일기로 계속 누워 있었음에도 몸이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